오랜만에 은행주 얘기를 해 볼까요? 은행주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던 게 한 반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서 계속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그때 이후로 딱 반년 정도가 지났어요. 반년 정도 기간 동안에 주가는 많이 올랐고 또 그 사이에 또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같은 거는 뭐 일부 좀 좋아진 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주주 환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금융지주, 은행주들은 그전부터 주주 환원에 관한 어떤 드라이브가 있었죠. 있었는데 금리가 갑자기 좀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정부에서 오히려 그때는 은행주들 상대로 고통 분담을 좀 강요를 했었고 "이자 장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프레임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전부터 주주 환원에 대한 동기가 있었지만은 정부에 의해서 막혔던 것이 이제 그 막혔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 가지고 더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배당까지 포함해서. 근데 저는 지금 계속 들고 가려고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려면. 계속 들고 가려고 하고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좌 이 모바일 화면을 캡처를 해 놨는데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아요. 제일 수익률이 좋은 거는 이제 82% 정도 오른 KB금융,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우리금융지주가 41% 정도. 제일 수익률은 낮은데 제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했던 주식이 이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좀 파격적으로 우리금융지주라고 하면 제일 이 4대 금융지주 중에 제일 막내, 제일 시가총액이 작고 이익이 제일 좀 적게 나니까 주주 환원의 입장에서도 제일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을까,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어떤 오해가 한꺼번에 좀 해소가 되면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완전 그 분위기가 바뀌었죠. 금요일에 거의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음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도 좀 이따가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뭐 차트를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1년 전에 한 몇 개월 지지부진했었고 한 반년 전부터 좀 빠른 애들은 한 7-8 개월, 9 개월 전부터 속도를 냈었고 어 KB라든지 하나금융지주는 쪼끔 더 늦게 스퍼트를 올렸던 그런 것들, 그리고 JB금융지주는 꾸준히 쭉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점선이 제가 매수했던 매수 평균 값인데 아무튼 그때에 비해서는 다들 많이 올랐어요. 딱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제가 이제 1년 전쯤에 좀 많이 주워 담았거든요. 2023년 7 월경에. 그전에도 한 7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5억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작년 7 월에 은행주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그때 이제 적절한 선택을 했는지를 좀 리뷰해 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각 주식별 수익률은 이렇게 되고 제일 높은 건 이제 KB금융 82% 고 68%, 59%, 41%, 64% 이렇게 한 11.5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평가액은 18.7억 정도 돼서 평가 이익은 7.2억 정도 된다. 여기다 이제 배당금을 또 1 년치 받았잖아요. 1억 좀 안 되는 돈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더했더니 한 8억 2천 정도
총 수익 금액이 나오고, 그러니까 7억 2천은 아직 미실현 이익인 거죠. 9,600만 원은 실현한 이익인 거고, 총 수익률은 71% 정도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배당금 받은 거는 은행주를 재투자하진 않았어요. 보통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츠들이 다 지금 막 땅바닥을 기고, 지금 리파이낸싱이 끝난 리츠들은 반등을 하고, 아직 안 끝난 리츠들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기고 있는 리츠들을 추가 매수하는데 요 배당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70%나 넘게 총 수익률이 났는데 왜 안 파냐? 왜 안 팔까? 이제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리 수익의 제1 규칙은 불필요하게 중간에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 샀다 팔았다. 내 맘대로 이렇게 타이밍을 정해 가지고 나는 40% 정도 먹으면 충분한데 올해 농사 다 지었다. 시장 수익률이 한 20%인데 40%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자의적으로 막 판단을 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 주식의 그 기업의 주식은 굳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복리 수익을 까먹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복리의 그런 원천, 복리의 힘이 배당 재투자에서 나오는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이라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배당금 재투자보다 더 강력한 복리 과정이에요. 그 얘기도 좀 이따가 해 볼게요.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늘리고 불붙은 금융지주 밸류업 경쟁. 지난주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은행주 주주들은 아주 진짜 환호를 할 만한 그런 공시들이 많이 났고, 진짜 다 4대 금융지주, 뭐 제2비 금융지주 다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누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하냐, 이런 경쟁 같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50%가 약간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돼 가지고, 신한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일단 주주 환원율을 50% 정도로 다 이제 얘기하고, 나머지도 따라올 것 같아요. KB랑 하나도.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가 5억 939만 주 정도 돼요. 한 5억 1천만 주 정도.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한 내용이 뭐냐면, 2027년까지 주식 수를 4억 5천만 주까지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939만 주를 없애겠다는 거죠. 뭐 기사에 따라서는 5천만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기사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공시 내용을 봤을 때는 정확히는 이제 5,900만 주 정도 되고, 만약에 주가가 지금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58,000원에 5,900만 주를 소각하려면은 34조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2027년까지는 지금 3년 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3년 반, 이거 좀 오타가 났네요. 34조가 아니고 3.4조 정도? 3.4조를 3년 반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연간 이 주식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배당하는 규모가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조 원 정도 되는 이 배당금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용을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2배를 곱해 가지고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면은 7.4% 되는 정도의 어떤 주주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거는 배당금이지만은 그 뒷면에서는 그 배당금이랑 똑같은 정도의 그런 금액이 주식을 없애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주잖아요. 연쇄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배당금은 그 주식 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익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올해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번 분기는 2,700억 배당을 하겠다. 근데 분모가 되는 주식 수 자체가 줄어버리게 되면은 한 주당 배당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하게 배당 수익률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사주 소각은 최고의 복리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이 배당주에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배당 재투자거든요. 근데 이 배당 재투자보다 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은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배당주를 재투자하는 거는 내가 그 배당주를 받고 중간에 한번 세금을 떼잖아요. 금융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중간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떼가는 돈 없이 그냥 재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은행주 주주환원 그런 그 발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좀 잠깐 볼게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7,200억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신한지주는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3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건 8월까지 완료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하반기에 아마 이제 3쿼터 때 할 것 같은데, 기업 밸류업 공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우리금융지주 방금 얘기했죠.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 정도 유지할 거고 총 주주 환원율은 50% 정도.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주가가 16,000원 정도 되는데 1년에 EPS 주당 손익이 한 3,200원 정도 돼요. 3,200원에서 1,600원 정도를 환원하게 되면은 주가가 16,000원이니까 현 주가 대비 주주 환원 그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지만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어 과연 한 주당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어 주주 환원 그 주가 대비 주주 환원 비율이 10%나 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바로 그냥 600만 주 막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억 정도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 JB금융지주는 이런 KB나 신한에 비해서 그 몸집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00억 자사주 취득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주주 환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키 포인트는 과연 내가 이 주식을 지금 가격에서 팔지 아니면 보유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냐면은 일단은 시장은 내가 은행주를 얼마에 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내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나 발생했는지 굳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장 그 수익률이 내 계좌의 수익률이 뭐 70%인데 이걸 팔까 말까 고민한다. 이런 고민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고 뭐 올해 시장이 뭐 코스피가 한 30% 올랐는데 내 계좌가 60%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은 한 해 농사 다 지었다. 만족한다. 일단 뺐다가 내년에 다시 노려야지. 이런 판단은 정말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은 내가 몇십 프로 수익을 냈는지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가격에 다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인데 기업에서 돌려주는 금액이 주주들한테 한 주당 주는 금액이 1,600원이다? 이러면 당연히 매력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6,000원에서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한지주도 현 주가 대비 주주 환원 그 수익률이 7.4%다. 이러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웬만한 고배당 리츠를 뛰어넘는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단지 내 통장에 꽂힌 배당금만으로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이거를 만약에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로 갔을 때 과연 기회비용이 작아지냐 이걸 많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여기서 막 3배 됐다, 2배 됐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고려하더라도 수익률이 뭐 4%, 3%다. 이러면 대안이 많죠.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좀 영상을 끝내 보려고 합니다. 야, 어떤 것은 확실하게 8%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다른 것은 7% 수익을 낸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그 7% 수익을 내는 다른 것은 즉시 거부할 것이다.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인 거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하고요. 하반기도 뭐 은행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 주주분들 뭐 제가 지금 은행주 영상은 5번째 올리고 있는데 아마 처음 영상 아마 작년 초에 올렸던 영상 그 영상을 볼 때는 은행주 주주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게 외인적인 요인 때문에 실제로 은행들은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주들한테 이렇게 좀 흐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굉장히 지금은 좋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